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즈.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퀴즈 N에서 만나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상 라이브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오늘부터 날씨가 다시 이제 쌀쌀해지면서 영하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우리 시장의 영하권과 같은 추위의 정점은 조금 더 일찍 지나간 걸까요? 지난 11월 5일에 코스피가 장중에 6% 급락한 적이 있죠. 당시에 브리핑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당시에 화면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과거 강세장이 2, 3년간 지속된 경우 강세가 시작되고 한 200일 부근에서 조정을 늘 받아왔는데 이번의 경우를 그대로 대입을 하면 11월 초기 정확히 과거 조정 기간과 맞물린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기간과 조정 폭을 좀 정리해보면 조정의 폭은 한 10%에서 한 20% 정도가 되고요. 조정의 기간은 약 50일 전후였습니다. 이번에 하락기를 첫 급락일 11월 4일 혹은 5일 정도로 보면 과거 조정기 데이터를 적용해서 이번 조정을 보면 12월 한 중순 정도가 될 수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드렸는데요. 차트 한번 볼까요? 코스피가 지난번에 딱 한 달 전쯤에 좀 큰 폭의 조정을 받았을 때 흐름이 꺾이는 그 구간이 고점이었고요. 지금까지 좀 계산을 해보면 한 40일 정도가 되죠. 그래서 이 구간이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진입이 되는가 한번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주요 일정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12월 FOMC, 브로드컴, 오라클, 마이크론 실적 등 12월 중순까지 걸을 타선이 없는 이벤트들이 좀 산재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서 살펴보신 KB증권에서 제시하는 상승장에서의 조정 기간인 한 40일에서 60일 구간으로 진입한다는 점은 또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과연 이번 일정을 잘 소화하고 변곡점을 만들어내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종목 중에서 특징주로는 한 달 만에 시동을 걸고 있는 자동차가 또 눈에 띕니다. 11월 판매 대수는 전년보다 2% 마이너스 정도를 기록하면서 부정적이었지만 미국 상무부가 오늘 새벽에 대미 수출 관세 15% 인하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면서 분위기 반전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관세율 인하는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이걸 소급 적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작은 좀 불안이 남아 있었죠.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하면서 그에 대한 안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력한 호재라고 보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불안감 소멸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엔비디아 칩 기대감도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우리와 AI 깐부를 맺었던 엔비디아의 GPU 초도 물량 일부가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근데 물론 이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물량은 지난번에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약속한 26만여 개와는 별개입니다. 이번 물량 그 전에 정부가 확보했던 물량인데요. 정부는 이번에 들어온 GPU를 대학, 연구소, 스타트업 등에 배정할 거라고 하고요. 네이버, 카카오, NH 등에 또 우선 공급하기로 한다는 보도 내용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약속한 저 물량은 이 표와 같습니다. 정부,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그룹에 각각 5만 장씩, 그리고 네이버는 6만 장 하기로 했죠. 그런데 오늘 유독 여기에서 현대차그룹만 강합니다. 사실 현대차는 AI 반도체 기업도 아니고 이와 다른 계열사와 좀 다르게 클라우드 기업도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 사업자도 아니죠. 그런데 왜 AI 빅테크 동맹 리스트에 들어가 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현대차가 자율주행을 해야 하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장에 들어갈 로봇도 만들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만들어야 하니까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IBK 투자증권의 리포트에 따르면 본질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다고 봤습니다. 엔비디아가 AI의 확장 영역을 산업 현장으로 넓히려 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AI의 1단계는 데이터 센터 안에 AI, 챗GPT, 제미나이 같은 손에 잡히지 않는 AI죠. 2단계는 물리적 세계로 나오는 AI, 로봇, 자동차, 공장, 로지스틱스, 도시 인프라 등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사물에 입히는 AI입니다. 그런데 AI가 물리 세계로 확장되면서
자동차 같은 대형 산업이 필수라고 본 건데요.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현대차 같은 제조 기업을 파트너로 확보하는 게 AI 확장을 현실화하는 핵심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실 엔비디아가 선택할 수 있는 자동차는 앞서 나온 화면 다시 보여주겠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각 기업이 다 정치적, 산업적인 사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는 자체 칩, 자체 자율주행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와는 직접적인 경쟁 관계입니다. 일본 완성차는 매우 선택을 할 때 보수적인 편이고요. 미국의 완성차는 구조조정, 전환 비용 부담이 심하고 중국 비아디와는 깊게 협력을 하면 미국 정치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이 복잡한 글로벌 자동차 지형 속에서 엔비디아가 피지컬 AI로 확장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이 현대차였다라는 겁니다. 현대차 그룹의 대표 로봇 기업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인데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보여드렸던 지분 구조입니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있는 기업보다요, 오늘 GPU 이슈가 돌 때마다 좀 가장 강하게 움직인 종목은 따로 있습니다. 깐부 동맹 당시에도 20% 이상 급등을 했고 오늘도 장중에 17% 이상 급등한 현대 글로비스입니다.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현대 오토에버는 AI를 직접 만드는 회사는 아니지만 현대차 그룹 전체를 AI가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주는 디지털 운영체계 OS 역할을 맡게 될 텐데요. 향후 현대차 그룹이 피지컬 AI 기업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